네, 안녕하세요. 15주차 2강 8.2절의 정연파 교류 회로에서의 전력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저항에서의 전력과 에너지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8.2.2절의 인덕터에서의 전력과 에너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8-7의 인덕터가 있어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그려놓은 거죠. 인덕터가 L 헨리라고 할 경우 이때 전류가 Im의 사인 오메가 t의 전류가 흐를 경우 순시 전력 그리고 평균 전력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이제 8.2.2절의 결론이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시 전력을 구하려다 보니 순시 전력은 T는 VT의 IT야. VI니까 VT의 IT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때 전류 IT가 어떤 게 흐르냐 하니까 IM의 사인 오메가 t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VT는 근데 인덕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이 VT니까 여기 V라고 써놨는데요. 이 V는 교류를 의미하는 거야. 교류 신호 VT를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는 VLT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인덕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인데 표현을 L자 쓰기가 조금 이제 이 마우스 판서가 좀 힘들어서 그냥 VT로 이렇게 쓸게요. 이것은 그래서 인덕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죠? LDT분의 DIT가 되는 거예요. 그쵸? DIT.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L에다가 IT를 미분하는 거지.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IM 일단 써주고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는 거니까 오메가 나오고 사인은 뭐로 바꿔줘? 코사인으로 바꿔주면서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IM은 상수니까 상수하고 요거 미분해가지고 사인 뒤에 있는 건 앞으로 잡아 뺀 다음에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오메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오메가 L IM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때 이 im은 최대값인 거고 얘를 실효값으로 쓰면은 루트 2의 i가 되겠죠. 그렇죠? 요 i는 그래서 실효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루트 2의 오메가 L i의 코사인 오메가 t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VT 이제 순시 전력 구해 볼게요. PT 시간에 대한 순시로 변하는 그러한 전력이라고 해서 PT라고 쓰는 겁니다. 그걸 순시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VT도 순시 전압인 거고 IT도 순시 전압인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VT가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루트 2에 오메가 L I 여기에 코사인 오메가 t가 있네요. 그쵸? 여기 지금 실효값으로 써놓은 거니까 이 전류 IT도 여기 전류 IT도 실효값으로 써보자고. 여기 IM은 그래서 실효값으로 쓰면 IM은 루트 2의 I로 쓰면 되겠죠. I의 사인 오메가 t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써주면 루트 2 여기가 IT 이제 대입하는 거잖아. 그쵸? 루트 2 I의 사인 오메가 t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루트 2 곱하니까 2가 되겠죠? 2 오메가 L i의 루트 2 i 그리고 여기도 i 있고 여기도 i 있는 거니까 i의 제곱이 되겠네.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니까 사인부터 먼저 써주면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걸 갖다가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의 형태네 얘가. 그래서 그걸 좀 변형시키면 2 오메가 L i의
제곱에다가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는 뭘까? 2배의 사인 2알파죠. 사인 2 오메가 t.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상학함수 합공식, 사인 함수의 합공식과 차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공업수학을 참고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그리고 또 1학기 때 이거 유도하는 거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약분되네요. 이렇게 약분돼. 그래서 얘는 오메가 L i의 그리고 또 i의 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사인 2 오메가 t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 오메가 L i를 v라고 한다면 즉 v를 오메가 L i라고 하면은 v는 ri라는 게 있잖아. 오음의 법칙이. 그래서 v는 R에 해당되는 게 여기 지금 오메가 L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XL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XLI. 우리가 이거는 페이저 할 때 배웠었어요. 리액턴스 성분. 그래서 XL은 오메가 L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메가 Li를 V라고 놓겠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I 있으니까 VI의 사인 2 오메가 t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PT의 순시 전력 값은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이고, 사인이랑 전류와 전류의 주파수 각 주파수 오메가, 그리고 전압의 각 주파수 오메가와 동일한, 전압과 전류는 동일한데 위상차는 서로 다르지. 당연히 전류가 늦죠, 전압보다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늦고 그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위상은 여기서는 여기 위상 얘기해야 되겠나? 코사인 함수가 사인 함수보다는 90도 빠르잖아. 그쵸? 즉 사인 함수가 더 늦는다라는 얘기야. 늦잖아. 그치? 90도 위상이 늦어.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늦는다라는 얘기야. 즉 전압이 인가되면은 전류는 이 전압보다 얼마큼 늦는다? 위상이 90도 늦는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주파수는 오메가야 여기 각각. 그런데 전력은 어떻게 됐어? 2 오메가로 해서 주파수는 2배가 높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때 이 순시 전력의 최대값은 몇이 될까? 그치, 사인 함수의 최대값은 몇이야? 1이지. 그러므로 PT는 얘가 1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 그래서 VI를 가질 거고요. 최소값, 사인 함수의 최소값은 몇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VI 하고 VI 사이에 이 전력, 순시 전력 PT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시 전력의 평균값은 몇일까? 평균값 P는 그래서 그렇지. 이거를 한 주기 적분 쫙 한 다음에 그걸 주기 t로 나눠주는 것인데, 그거 한 주기 해봐야 걔는 몇이 되겠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순시전력 이거 저항해서 이제 적분해서 한 거 했었어요. t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pt에 dt 해가지고 PT가 이거니까 사인 함수 한 주기 적분하면 몇이라고? 그렇지, 0이잖아. 그래서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 전력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T의 전력의 순시 전력 값은 이렇게 지금 표현되는 것이고, 그 PT의 순시 전력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 구했고요. 이제는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에너지 를 우리 교재는 이제 W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W 워크로 해가지고 어떤 책들은 이제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ET로 쓰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튼 WT는 임의 시점에서의 에너지를 보자고. 그래서 T1에서 T2인 임의 시점에서의 에너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시 전력 PT에다가 T1에서 T2까지 적분한 것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T1, T2 써주고 인테그랄 써주고, PT는 VT의 IT야. 그치? VT의 IT죠. IT의 DT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VT는 아까 T1에서 T2
VT는 LDT분의 DIT야. 그렇죠? 그래서 LDT분의 DIT. 그리고 여기에 IT가 있는 거지. 곱하기 IT. 그리고 여기에 DT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얘는 여기 VT, IT 서로 순서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니까 IT를 먼저 앞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T1, T2 그리고 L 그리고 IT 그리고 DT분의 DIT. 여기에 DT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거 약분되네.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T1, T2에 L, IT에다가 DIT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거는 IT를 갖다 IT에 대해 적분하는 거잖아. 즉 인테그랄 x의 dx 이렇게 써주면은 요거 해주면 어떻게 돼?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상수 c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요거랑 동일한 거야. 인테그랄 IT의 DIT, 인테그랄 x의 dx 이거하고 동일한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요거 적분해주면 2분의 1 x의 제곱 나오는 것처럼 2분의 1에 L 있고 L 써주고 이렇게 해서 IT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적분 구간은 T1, T2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2분의 L 써주고 T에다가 T2 대입해주면 I T2의 제곱 빼기 I T1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T2, T1 이렇게 쓰는 게 좀 불편하니 T2를 I의 2로 쓰겠어. 그리고 I의 T1을 I의 1으로 쓰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렇게 표현해놨으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 써주면 그러므로 오메가가 아니라 WT는 2분의 1 L 써주고 I2T가 I2라고 했으니까 I2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L I1T를 I1이라고 했으니까 I1의 제곱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또한 임의 시점에서 지금 임의 시점 T1, T2라고 했는데 T1은 IT1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T1일 때의 전류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IT2라고 하는 것은 T2이었을 때의 전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 T1이 0일 때 시간 T1이 0초이었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 I의 1을 0이라고 하자고. 즉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야. 이거라면 그리고 또 표현이 I의 2는 I의 지금 2라고 쓴 것은 그냥 편의상 I라고 쓴다면 이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즉 WT는 2분의 1 L 그리고 요거 I의 2를 I라고 썼으니까 2분의 1 I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I의 1은 지금 T1일 때는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얘가 0이야. 그래서 에너지 WT는 T1이 0일 때 흐르는 전류가 없다면 그때의 에너지 WT는 2분의 L I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2분의 1 L I의 제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요 내용 우리 8.2.2절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 한번 더 좀 교재에 있는 내용 보고서 좀 빠진 게 있으면 더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유도한 내용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순시 전력은 VI의 사인 2 오메가 t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PT는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주파수가 2배가 돼. 이렇게 점선으로 그린 전류 요거는 이렇게 요거 반 주기 동안 P는 순시 전력은 이렇게 한 주기가 완성되지. 그러니까 주파수가 2배 높은 거야. 전압도 여기 한 주기일 때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가 한 주기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여기까지가 반 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반 주기 동안 전력 P는 순시 전력은 한 주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2배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L에서의 순시 전력의 주파수는 저항에서와 같이 전압 또는 전류 주파수의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을 했고요. 식으로도 그렇게 되죠. 여기가 2오메가 t였으니까 같이. 그리고 그림 8-8에서처럼 저항에서와는 다르게 전력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순시 전력 P는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반복한다라는 것이야. 이때 이 플러스일 때는 소자가 전력을 소비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소비하는 것이야. 그리고 여기 음일 때에는 에너지를 이제 공급받는 것이죠. 저장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즉 전력의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 인덕터는 자기 에너지 형태로 전력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축적되어 있던 자기 에너지를 회로에 공급, 즉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인덕터의 평균 전력은 좀 알아본 것처럼 0와트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또한 에너지는 아까 유도한 것처럼 2분의 1 Li2의 제곱 빼기 2분의 1 Li1의 제곱으로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평균 전력은 0이지만 매 순간 언제나 0은 아님으로 주의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 평균 전력이 0이 나왔잖아. 그치? 근데 이게 평균이란 얘기는 0에서 한 주기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의 평균 전력을 의미하는 것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 전력이 0이다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평균이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한 주기가 0이라는 얘기. 평균 전력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으니까. 그런데 매 순간 평균 전력이 몇이라는 얘기, 0은 아니다라는 얘기지. 매 순간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T1, T2 사이의 인덕터에서의 에너지는 요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도된다. 이건 유도했죠 지금. 그리고 T1에서 전류를 0A라 하고 T2에서의 전류를 I라 하면 2분의 1 RA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인덕터에서의 에너지는 최초값과 최종값에서만 관계가 되고 도중의 값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야. 뭐가? 식 8-8이 요 식이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지. I2는 최종치고 요거는 초기치잖아. 그치? 인테그랄 T1, T2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여기 초기치, 최종치. 중간에 T1과 T2 사이에 있는 값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치하고 최종치의 값하고만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초값과 최종값끼리만 관계가 되고 도중의 값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에너지 이렇게 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그래서 2분의 1 Li의 제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었죠. 2분의 1 RA 제곱이라는 거 유도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어디까지가 이렇게 되었지. WT는 그래서 요 IM의 제곱을 아까 2분의 1 I의 제곱이었잖아. 그치? 근데 I가 이거였으니까 이걸 대입해주면 IM의 제곱에 사인 오메가 t의 제곱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LI의 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분의 LI의 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의 제곱, 사인 알파의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되지. 그래서 코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im이라는 놈은 im은 실효값으로 쓰면 루트 2i가 되지. 이렇게 이걸 빼먹어서 지금 다시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요거 쓰면 요 내용을 요 전 단계의 유도 과정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2분의 1 L 써주고 2분의 1 L 쓰고 im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인 거니까 이것의 제곱인 거니까 이거 제곱해주면 2 나오지. 그래서 2 써주고 그 다음에 i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i의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의 제곱은 이렇게 나와지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2하고 2하고 약분되니까 얘는 2분의 1은 앞으로 써주면 2분의 1 li의 제곱으로 쓰고 괄호 열고 여기가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2분의 1 li의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은 에너지에 대한 순시치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에 대한 순시치식이고 이 에너지의 평균값은 몇이 될까? 이걸 갖다가 한 주기 적분한 다음에 주기 t로 나눠주면 평균값이 되겠지. 그런데 뭐 지금 직관적으로 봤을 때 코사인 함수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1을 대입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2 있으니까 1 빼기 1은 0이지. 그러니까 그때 W는 0이 되는 0보다는 클 거고 0보다는 클 거고 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지. 약분되니까 li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li의 제곱 요 사이에 평균 전력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매 순간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평균 전력은 아까 2분의 li의 제곱이 나왔잖아. 왜? 얘의 평균 전력은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의 평균은 몇이야? 0이지. 그래서 2분의 1 li의 제곱 곱하기 1인 거니까 2분의 1 li의 제곱이 나온 것이야. 얘가 이제 평균 에너지인 것이고 얘가 항상 평균은 아닌 것이지. 그래서 이 범위에 속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li의 제곱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요 그림 뭐 이런 거 참고하면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나네. 자, 예제 8-3 보도록 하죠. 4헨리 인덕터의 전류 I가 이것이 흐를 때 평균 에너지를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인덕터만 있는 회로인 겁니다. R과 L과 C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딸랑 인덕터만 있을 때 그때의 에너지 구하라는 얘기인 것이야. RLC가 있을 때는 또 좀 달라요. 이때 에너지 인덕터만 있었을 때 에너지 W는 평균 에너지는 W는 2분의 1 Li의 제곱으로 나타냈었다가 좀 전에 유도가 됐죠. 이때 I는 시력값을 의미했어. 시력값 값을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주면 2분의 1에 L은 몇이냐 하면 4헨리네. 그래서 4 써주고 그리고 I의 제곱 I는 이거니까 여기 최대값이잖아. 그치? 요거에 대한 시료값은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5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5의 제곱. 그래서 얘는 약분돼서 2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5, 25. 그래서 얘는 50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단위는 에너지니까 50줄이다 라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8.2절의 8.2.3절의 컵페이터에서의 전력과 에너지를 구해보도록 하죠. 이때 그림 8-11에서처럼 C페럿의 컵페시터에 커패시턴스 정전 용량이 C페럿이라는 얘기죠. 이 컵페이터의 V는 Vm의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이 인가될 때 순시 전력, 평균 전력 에너지를 구해보자 라는 얘기인 겁니다.
좀 전에 알아본 인덕터에서의 전력과 에너지와 유사한 방법으로 또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순시 전력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T는 VT, IT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때 커페이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 VCT라고 쓰는 것을 VCT 이렇게 쓰는 것을 편의상 그냥 VT로 표현하는 겁니다. VT로 여기지만 이렇게 필기체로 써놓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VT로 쓰겠어요. 이것은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의 D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전류에 대해서 쓰면 IT는 C 이쪽으로 가주니까 C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DT분의 DV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VT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V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IT는 C 써주고 이거 미분하는 거니까 이거 미분해주면 VT 미분해주면 오메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오메가 VM의 사인 함수는 코사인으로 그냥 이렇게 딱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VT 곱하기 IT는 VT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VM의 사인 오메가 T 에다가 IT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로 칠게요. 오메가 C 그 다음에 VM이 있으니까 VM의 제곱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오메가 C VM의 제곱에다가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는 오메가 C VM의 제곱에다가 요거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돼? 2분의 사인 2알파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므로 얘는 2분의 오메가 C VM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여기 사인 요것도 이렇게 좀 변형을 해서 좀 쓸까? 이 VM의 제곱이라고 썼는데 곱하기 점 찍은 건데 VM 이거에 사인 2 오메가 T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때 오메가 CV 이때 VM은 최대값은 실효값으로 표현하면 루트 2V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므로 루트 2V니까 2 약분되는데 그래서 쓸게요. 오메가 C에다가 루트 2V로 쓴 거예요. VM 이거에 또 루트 2V지 이거 제곱 써줄까 그냥 이렇게 괜히 썼네. 괜히 저렇게 옮겨놨었네. 사인 2 오메가 T 사인 2 오메가 T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하고 여기 약분 되겠지. 루트 2 제곱해주면 그리고 남는 것은 여기는 V의 제곱이 남아. 그래서 여기를 쓰면 오메가 C V의 제곱에 사인 2 오메가 T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여기서도 여기를 V 전력 구한 거니까 얘를 오메가 CV를 I라 한다면 얘는 그러면 V는 오메가 C분의 1의 I가 되는 거지. 그래서 V는 RI처럼 오메가 C분의 1을 우리는 XC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페이저 배울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 단위는 오음인 거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인덕터일 때는 오메가 L을 이제 XL로 쓰면서 그게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오메가 C V를 I라고 쓰자라고 하면 하면은 오메가 C V는 I인 거고 거기에 V의 제곱인 거니까 V가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래서 IV의 사인 2 오메가 T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 PT는 순시 전력 PT는 VI의 사인 2 오메가 T 또는 IV의 사인 2 오메가 T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순시 전력 PT의 범위를 구해 보면은 사인 함수는 최대값이 1이야. 그렇지? 그래서 1 곱하기 V 해주니까 얘는 그냥 VI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VI가 되겠어요. 요 범위에 들겠네. 사인 함수가 0일 때는 이거의 평균값이 될 거야. 그때 평균값 P는 몇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가 사인 함수는 평균값 구하면 몇이야? 0이지 0. 그래서 0 곱하기 V에 해봐야 0이야. 그래서 이때 평균 전력은 커페이터 또는 인덕터만 이렇게 단독으로 하나씩 있을 때는 그때의 평균 전력은 0이 되겠다, 0와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범위는 순시 전력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주파수는 인덕터처럼 주파수는 전압과 전류의 주파수보다 2배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WT는 이음의 시점 T1에서 T2에서 에너지를 구해보자 라는 얘기야. T2에서 PT를 적분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죠? 교류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직류이실 때는 그냥 일정한 경우에는 W는 PT로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직류 일정한 값이야. 그냥 이 P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할 경우에는 W는 PT라고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가지고 이렇게 풀면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한번 보면은 이거 t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해 주면 얘는 dt분의 좌변은 dwt가 되는 거고는 요 t를 미분해 주니까 p만 남지. 그래서 이거 pt야. 원래 이렇게 pt 이렇게 써주면 되죠. dt 이쪽으로 넘겨주면 dwt는 pt의 dt가 되는 거고 양변을 적분하면 요거 양변을 적분하면 인테그랄 dwt는 인테그랄 pt의 dt가 되는 것이야. 이음의 시점이라고 했을 경우 t1, t2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고 요때 이 에너지는 어떠한 값이 나와지겠지. 그치? t1, t2 대입해주면은 일정한 값을 대입해주면은 얘는 상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x를 갖다가 적분해라 라고 하면은 이 정적분으로 이렇게 딱 계산하면 이 값은 상수가 되는 거 아니야. 콘스탄트가 되는 거 아니야. 상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w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w는 t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는 t1 인테그랄 t1 t2 써주고 pt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vtit였어. 그쵸? vtit 의 dt가 되는 것이죠. 이때 it는 커페이터일 경우에는 t1 t2 써주고 vt 써주고 일단 그리고 it는 dt분의 c의 dt분의 dvt가 되는 것이지. 그치? 아까 했었잖아. 그치? 여기에 dt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약분되네 이렇게. 그러므로 얘는 인테그랄 t1 t2 써주고 vc 써주고 여기 c가 있는 거니까 c의 vt에 dvt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쵸? 이렇게. 그러므로 얘는 인테그랄 x의 dx 이런 것처럼 요거 vt를 갖다가 vt에 대해 적분해 주는 거니까 2분의 1 c 써주고 vt의 제곱이 되겠네. 그치? 적분 구간은 t1 t2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얘는 여기다 써주면 이제 이렇게 써주면 와준 거야. 2분의 c 써주고
V T에다 T2 대입해주면 V의 T2의 제곱 빼기 V의 T1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이렇게 쓰면 2분의 이때 이제 V의 T2를 V의 2라고 쓸게. 그리고 V의 T1을 V의 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2분의 C V의 2의 제곱 빼기 괄호 전개하는 거예요. 이거 괄호 대괄호 이건 C고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C V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또한 이때 그래서 V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가 이미 시점에서의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때 V1 즉 T1이 0일 때 V1 커페이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 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가 0이라는 얘기야. 그치? 이 V1의 제곱이 0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V의 2를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V라고 한다면 그때의 W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2분의 C 그 다음에 여기 V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2분의 CV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2분의 C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뭐 평균 에너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있는 내용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주파수는 2배가 높다. P는 VI의 사인 2오메가 T가 된다라는 거 좀 전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평균 전력은 0와트다 라는 거 구해봤고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 2배가 큰 것이다 라는 얘기야. 전압이나 전류보다. 그리고 에너지 W는 2분의 CV의 제곱 빼기 2분의 CV1의 제곱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값은 그래서 2분의 1 CV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뭐 이거 뭐 그냥 V2를 갖다가 그냥 V로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8-4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근데 요렇게 나오는 거는 아까 인덕터일 때도 그랬는데 요 판사한 내용 좀 참고를 여러분들이 또 내가 유도해 놓은 게 있거든. 그건 참고를 하십시오. 네. 어려운 게 아니니까. 400 마이크로페럿의 커페이터에 V는 이거의 전압이 인가될 때 평균 에너지를 구하라. 커페이터 하나만 있을 때의 지금 커페이터에서의 평균 에너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W는 2분의 CV의 제곱이다 라고 이거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커페이터만 있었을 때 인덕터만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 좀 전에 2분의 1 LI의 제곱이다 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두 개를 딱 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C는 몇이냐면은 400 마이크로래. 그래서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치고 그 다음에 V의 제곱 이거는 V는 시료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의미하는 것이지 100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요걸 해주면은 그리고 400 써줄게요. 일단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여기 10의 제곱인데 그게 제곱이니까 10의 4승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거 약분되니까 200이 되는 거고 0 2개 탈락 이거 마이너스 6승 10의 4승 다 탈락되네.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아? 2만 남네요. 그래서 이 줄이 에너지는 2줄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 알아봤고요. 인덕터에서의 전력과 에너지 그리고 커페이터에서의 전력과 에너지를 살펴봤어요. 과거에 판사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덕터에서의 전력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일 그려놓고 VT 이렇게 해서 VT가 이렇게 IM은 요럴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건 이제 최대값으로 IM은 최대값으로 표현해 놓은 거고 이걸 실효값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써서 유도하는 과정은 뭐 유도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든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좀 전에 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PT해서 VI의 사인 2오메가 T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했고 이 신호의 평균 전력은 0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에너지는 임의 시점에서의 에너지 T1과 T2에서의 에너지는 해서 이렇게 해서 풀어놓은 거고요. 요거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LI의 제곱의 사인 오메가 T의 제곱. 근데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니까 이렇게 써준 거고 여기 LI의 제곱이라는 놈은 여기 그냥 LI 제곱 그대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WT는 2분의 LI 제곱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에너지는 최대값이 LI의 제곱이고 최소값이 0이다. 즉 0보다 항상 크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소비한다, 부품일 경우 소비한다라고 전력을 소비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의 이 에너지의 평균 에너지는 2분의 1 LI의 제곱이다 라는 것이죠. 예제 풀어놓은 거고 여기는 그때는 시간이 좀 있어서 익힌 문제도 풀어놨어요. 그래서 익힌 문제 여러분들 참고하면 되겠네요. 다음 8.2.3의 컵페이터에서의 전력과 에너지 해서 컵페이터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을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이 혼자 유도를 가령 하게 될 경우에는 커패시터였을 때는 VT를 이거라 하자, V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인덕터에서의 전력과 에너지라고 하면은 이때는 IT를 갖다가 I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여기는 IM이라고 IT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아까 커페이터 했을 때는 V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유도를 했던 거잖아. 그거는 서로 체인지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계산이 좀 쉬우니까 계산이 미분하는 것이 좀 더 쉬우니까 적분해서 막 옮기는 것보다 또 사인보다 코사인으로 쓰면 안 돼요.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 안 됩니까? 즉 IM의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 근데 위상차가 이렇게 생기고 뭐 그렇게 되니까 좀 그게 더 계산이 좀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해가지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거 사인 미분해서 코사인이 나오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나. 적분해가지고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싫은 거야. 이제 푸는 게.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유도를 해놓은 것이고요. 평균 에너지 2분의 1 CV의 제곱이다 라는 거 컴페이터 했을 때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익힌 문제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마찬가지로 참고를 하십시오. 네, 이제 좀 쉬었다가 15차 3강 8.3절의 역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내용은 매 주차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강 체계로 해가지고 16주차 3강까지로 이렇게 내가 녹화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16차 3강까지 여러분들이 잘 듣길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